코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코지TV의 코지셰프입니다. 오늘은 저는 긴자에 와 있습니다. 긴자 시노하라라고 해서 다베로그에서 전국 1등을 찍었던 일본 요리집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일단 저희 스시코지에서 제 밑에서 거의 4년 동안 일을 했었던 후배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트리플이응 우예인 셰프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2019년 6월 달부터 여기 긴자 시노하라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스시코지에 들어올 건데, 자 이제 뭐 긴자 시노하라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소감을 어떤 마음인지? 매우 긴장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뭐 그쪽 성함도 모르고 다 이제 선배님들 뵈러 가는데 되게 긴장되네요. 그리고 일본말도 별로 못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잘 1년 동안 잘 버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한 말씀만 더 남겨주시오. 잘 지켜봐 주시고 좀 힘내서 잘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여기는 긴자 시노하라는 이제 2016년 10월 달에 오픈했어요. 원래는 시가형 고난시라고 해서 거기가 완전 시골 쪽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서 영업하다가 이제 많은 음식 매니아들이 라브고를 해서 이제 긴자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슐란에서는 원스타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은 현재는 다베로그라고 한 음식 평가하는 사이트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게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가볍게 샌드위치부터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호화이트 와인하고 샴페인도 시켰는데, 일단 호화이트 와인부터 저희는 일단 마셨었습니다. 앞에서는 사시미와 아리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요리가 될 건데, 이거는 가모나스라고 해서 가지인데요. 안에를 다 빼가지고 가지 자체를 좀 살짝 삶아서 간장 베이스에 조금 생간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다치 껍질 같은 것도 섞여서 이제 아주 시원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시면 약간 그 우동면처럼 이제 가지를 잘라서 이제 육수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거 스이모노인데요. 이거는 신타마네기라고 해서 새롭게 나오는 양파, 그리고 기쿠라게라고 해서 야채, 그리고 위에는 메네기라고 해서 얇은 파,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감모 아니면 히로스라고 해서 안에 이세비가 들어간 히로스였습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마셨던 호화이트 와인입니다. 앞에서 바로 준비해 주시네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앞에서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나라상께서는 이제 사시미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아오리이카, 참치, 그리고 마코가레이라고 해서 흰살 생선, 그리고 마지막에 보탕에비까지 이렇게 사시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간 플레이팅도 굉장히 예쁘게 하시네요. 갈색 요리집에서는 계절감을 굉장히 살려주시고 플레이팅도 예쁘게 해주시는 걸로 여기 긴자 시노하라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낚시바늘이네요. 지금 시노하라사께서는 지금 그 자연산 장어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뱃속에서 이게 나왔다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조금 농담도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신화라상께서 찐밥 위에 캐비아를 올려서 보내주시네요. 이 음식은 5월달에 모래기철에 분명을 기용하면서 먹는 음식이다라고 신화라상께서 설명해주고 보내주신대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슨마메라고 해서 이제 콩 같고요. 이거는 소라마메라고도 부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새조개를 살짝만 구워서 키노메 산초 이불을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二人兄弟？違う。一緒にするなと。一緒にするなと。どっちがお姉ちゃんですか？ 이제 모나카 안에 보아그라하고 망고가 들어가는 모나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게에는 여자 셰프님이 이날은 3명이 계셨는데 이 중에 2분은 이 가게에서는 굉장히 이제 모나카 가르라고 해서 유명한 2분이십니다. ブルーノパイヤールメーニルブランド。 샴페인 열어주시네요. 이거는 1990년에 샴페인인데요. 브루노 바이아르 메니르 브란도 브랑라는 샴페인입니다. 조금 숙성이 좀 잘 돼서 굉장히 맛있게 마셨습니다. 라벨가 이렇게 돼 있네요. 1990년. 이제 슬슬 이제 여기 긴자 시나라에서 메인 이벤트 될 이제 핫슨이 나왔습니다. 이거 크게 나왔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2인분입니다. 이거는 2인분 이렇게 막 둘이 있는 가운데 꺼내주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압도적이에요. 이건 비주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맛도 모든 음식이 훌륭합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가츠오라든지 그리고 문어 그리고 문어를 부드럽게 절인 거 그리고 고고미라는 야채. 자, 이거는 문어를 튀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좀 찾아봤더니 신화라상께서는 이제 이 사이즈 문어 같은 경우에는 구우면 이제 쌀 쪽이 좀 단단해지니까 그거를 일부러 좀 튀겨서 주신다고 합니다. 진짜로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멋있네요. 근데 결국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를 이제 양파가 들어가는 간장 소스로 절여서 이제 이렇게 위에는 실바하고 생강을 다져서 올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봄에 먹기 좋은 아주 깔끔한 가다랑어 맛이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해서 이 입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이거 음식은 이것도 초밥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사 마키스시, 타이의 사사 마키스시. 타이가 일본말로 노미예요. 자, 이거는 참치 마키스시네요. 위에 시소 코스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쪽에서는 신화상께서 자연산 창을 열심히 구워 계십니다. 가시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바야키라고 해서 간장 베이스로 간을 했는데요. 장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커리 쪽에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데 아삭아삭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단 위에는 이제 토마토가 있고 그리고 순채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밑에 이나니와 우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열이네요, 결국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게 상큼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짜라입니다. 짜라를 이렇게 간장 베이스 소스로 이제 구워주시고 이거 산초가루를 살짝 찍어서 먹으면 이거는 진짜 완벽한 주가 됐었습니다. 진짜로 이거 짜라가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대박 맛있어. 눈이 앞에 이제 냄비 요리가 나왔어요.
신화라에서는 2년 동안 냄비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는 대합 그리고 우루이라고 한 야채로 만든 약간 따뜻한 냄비 요리가 나왔었습니다. 5월달 마르천도는 지금 생강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강으로 밥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무슨 생강을 가지고 밥을 하나 할 텐데 그냥 밥만 먹지 아니고요. 이제 히다우라고 해서 히다 다카야마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소고기인데 이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간장 소스를 찍으면서 이제 이 약간 느끼한 거를 이제 생강밥과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조합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뭔가 식사가 나오네요. 안에는 모즈크라고 해서 해초가 들어가면서 맨 밑에 매실 맛이 조금 살짝 나는 조스이 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마르차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디저트는 화과자 종류 중에 하나인데 네리키리라고 한 마르차 네리키리라는 디저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유미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 이틀째 어떤 가게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도쿄에 있는 도라노몬 소라하나라고 해서 옛날 제가 일을 배웠던 선배님 가게예요.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에는 자세히 못 찍었지만 메뉴판부터 구경했었습니다. 한자나 가타카나로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보시면 여기에 니혼슈라고 써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술들이 많이 갖고 계시네요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메뉴판이었고요. 나머지는 소프트 드링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주도 있고 위스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크라프트 맥주라고 해서 수제 맥주 같은 걸 하나 시켰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유명한 크래프트 비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특이한 일본 크래프트 맥주는 이런 맛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셨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게가 지금 250,000엔, 쉽게 말하면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이 전체 요리입니다. 이거는 전복 그리고 밑에는 전복 내장 소스, 오크라라고 한 야채 그리고 에다마메라고 한 콩, 마 잘라서 올라갔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좀 차가운 스타일로 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더우니까 이렇게 오자마자는 시원한 생맥주과 이런 안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이날은 25만원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세에비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레이피쉬라고 하는 거 있겠지만 그거는 단연히 양식이고요. 이날은 자연산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와사비, 간장 그리고 소금, 스다치라고 해서 연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게 먹었긴 했지만 역시 이거 같은 경우는 와사비를 얹어서 간장으로 먹었을 때 확실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먹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미 콜레리아가 나와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진짜로 구애하기 힘든 지콘부터 시켰었습니다. 지콘 준마이긴죠. 일본 가서 지콘 보이면 무조건 시키세요. 일단은 역시 지콘은 지콘이었습니다. 굉장히 밸런스 좋은 맛이고요. 잔긋하면서 아주 달지도 않고 골달지도 않고 좋은 밸런스로 맛있게 마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나가는 이제 고기 요리하고 식사 요리를 초반에 선택을 해서 나중에 준비해 주시는 스타일입니다. 고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자라는 거의 한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참 오랜만에 자라를 선택했었고요. 솥밥도 선택입니다. 저희는 시라스하고 가라스미 올라가는 솥밥을 시켰었습니다. 자, 여기서 횟감 하나 더 나왔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마코가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문치카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뒤에는 게짱 하모인데요. 이거를 야키시모라고 해서 회로 만든 다음에 살짝만 구워주셨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위에는 시소의 컷입니다. 두 번째 사케는 아라마사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사케 중에 하나죠. 그거에 넘버 6라는 거를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부터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90ml 아니면 180ml. 그래서 가격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절반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본에서 사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격의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모 자체도 제가 올해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와사비 간장 아니면 매실 소스 같은 것도 찍어 먹었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문치가자미, 이것도 사실 이날에 먹었던 중에서 탑 클래스로 맛있었습니다. 문치가자미 자체는 아마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흰살 생선의 단맛이 제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오히려 게창보다 더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사케는 다나카 65라고 해서 규슈 후쿠오카현에서 만드는 사케예요. 이거를 마시자마자 느꼈던 것은 평소에 마셨던 사케보다는 조금 더 드라이하면서 소주에 가까운 일본 사케, 그 느낌이 나서 재미있게 마셨었습니다. 자, 다음에 오완라고 해서 마을강극입니다. 안에는 도르게로 만든 신조라고 해서 고급 오뎅 같은 건데요. 한번 일단 육수부터 마셔봤는데 참 오랜만에 일본 가츠오다시 육수를 느꼈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이 그렇게 세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보다 게살의 맛을 살리고 있는 그런 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니 치라시 스시 같은 겁니다. 밑에는 보라송게, 그리고 위에는 해스우니라고 해서 하여튼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일본 푸켓 우니는 이 맛이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봐도 다시 먹고 싶은 심각하게 맛있었어요. 오늘의 베스트라고 제가 말해버렸네. 특히 가운데에 있는 해스우니가 진짜로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케를 시켰었습니다. 이 자크라는 것도 일본 미에형 사케인데요. 그 중에 미야비노 토모 나카토리라는 사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산미가 있으니까 조금 단맛이 있는 부분은 잘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또 대박이었던 게, 여기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에 하나 이 편 보시면 무조건 드셔보세요. 아주 좋았어요. 담백한 느낌이 나서요. 단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 라이트 보디라고 하나요? 풀 보디 아니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면서 바란스도 좋고 결과적으로는 이날의 사케 중에서는 베스트였어요. 자, 핫슨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있는데요. 참치, 사시미, 튀김입니다. 하모, 그리고 여기는 자라로 만든 하르마키 스프링 롤, 그리고 이거는 고치고기를 야끼 시모즈쿠리라고 해서 껍데기 부분 살짝 구운 스타일로 한 사시미 위에 된장 소스, 그리고 가운데는 무화과를 깨 소스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키초게하고 콩 같은 거, 미즈나스라고 해서 카지에다가 가츠오다시 제리 소스가 올라간 그런 핫슨이었습니다. 다 맛있었습니다만 특히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먹고 있는 키초게하고 나시주레 제리 소스가 올라가는 이 나시 제리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레시피를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코치코기 같은 경우에도 부산 쪽에서나 제주도 쪽에서 가끔씩 보이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횟감으로 먹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가 많아서 한국에서 제가 횟감으로서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참치도 이렇게 도로 부위가 나오니까 반갑게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 롤, 하르마키도 안에 자라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재미있는 튀김으로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시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뭘 어떻게 꺼내주셔도 다 맛있더라고요. 자, 은어를 스프로 구워주셨습니다. 수영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껍질을 끼고 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라면 뼈가 걸리는데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소스는 다데즈라고 해서 조금 쓴맛이 있는 이빨인데요. 그거를 다져서 식절한 소스를 만들었다.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은어가 사이즈가 커서 아쉬운데 이만한 사이즈 갖고 있는 고래저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소스가 쓴맛이 나는데 은어의 내장의 쓴맛과 구웠던 고소함이랑 입속에서 이게 섞이면서 사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시기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우나기 미무르장어 구이입니다. 위에는 키노메라고 해서 산초 잎 올라갔었습니다. 산초 가루도 같이 주셨었습니다.
산초가루 찍어서 먹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얀년이 그렇게 짜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여름에는 역시 장어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봄날 같은 날에 장어를 먹습니다. 이서지만 아이야마 다이긴조, 이건 시즈오카현 사케를 받았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좋은 것은 이렇게 사케 페어링을 소량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이스팅 하고 있는 느낌이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참 맛있었던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라 냄비입니다. 안에는 튜브도 주시고요. 위에는 테파하고 겨나라고 한 야채를 같이 얹어주셨어요. 자라의 껍데기 부분은 콜라겐 같은 느낌이라서 한국에서 말하면 도가니탕 비슷한 것 같았어요. 진짜로 기가 막히게 육수를 뽑아주시니까 깜짝 놀랐고요. 이 냄비는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어가지고 거의 이날의 베스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었던 시라스토 가라스미 고항이라고 해서 생선 같은 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 사르마요. 가라스미 갈아서 이렇게 같이, 위에는 키노메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벼주시고, 저희가 두 면으로 가는데 팀마다 이렇게 솥밥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도 가라스미 오란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여기서 식사하면서 이 가게는 가격은 비싸지만 가성비는 진짜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먹었던 이세에비, 그거로 아카다시 미소를 그려주셨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스시 카이세이에서도 얼마 전에 맛있게 마셨었으니까 어느 쪽이 더 맛있다보다 충분히 스시 카이세이도 맛있었어요. 자, 식사는 여기까지로 됐고요. 디저트가 5개 있는데 5개 중에 2개만 선택해주세요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고 들어가는 제리 같은 거, 그리고 구즈키리라는 디저트를 부탁했었습니다. 역시 망고도 단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도 이 디저트는 해볼까 싶네요. 그리고 구즈키리는 흑설탕 맛이 나는 하고 팥 그런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마르차도 이렇게 마지막에 준비해 주시네요. 많이 먹었지만 마르차의 쓴맛과 따뜻한 느낌으로 잘 소화가 되면서 좋은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7월달에 한번 일본 다녀왔었고요. 그때 아주 만족스럽게 먹기 때문에 한 번 또 찾아간 가게입니다. 여기가 갈색 요리집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라노몬 소라하나라고 해서 2010년 그때쯤에 제가 일본 도쿄 미슐랭 3스타에 간다라는 갈색 요리집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많은 일을 알려주셨던 선배님 가게 계세요. 와키모토 카나코 셰프라고 해서 이 셰프님의 저녁에 25만원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메뉴판은 일본어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샴페인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르로제 콩그 빈테이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안에 단건로 만든 톡 위에 뱃먹이 버섯 그리고 트러플을 올라간 그런 요리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약간 따뜻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세에비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레이피쉬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는 미즈노미라는 산에 있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올려주셨었습니다. 자, 이 그레이피쉬 같은 경우도 아마도 자연산으로 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한국에서 맛을 봤던 거하고는 좀 더 단맛이 느낄 수 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와사비 간장으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즈노미라는 야채 자체는 어떤 맛이냐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마처럼 끈적한 느낌이 있는 그런 프레시한 맛이에요. 자, 여기서 회가 나오네요. 오른쪽에는 참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하얀 것은 게장어 하모인데요. 게장어 같은 경우에는 야키시모 즈쿠리라고 해서 스프에 직접 아마 붙여서 식을 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했었습니다. 고소한 불맛이 있으면서 회 부분은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이 두 피스 중에서는 게장어 회가 굉장히 맛있게 느꼈었습니다. 자, 스이모노 말간극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오뎅처럼 보이는 부분이 도르게하고 옥수수로 만든 완자예요. 이렇게 스이모노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가츠오다시 육수 같은 경우에는 가츠오다시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요. 다만 간은 최대한 순하게 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런 가츠오다시 스이모노를 마실 경우에 조금 싱겁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맛을 찾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말간국입니다. 자, 이제는 가치코마라고 한 술을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본 도야마형 사케. 자, 앞에는 우니초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모라성게고 가운데 부분은 북해도산 해슨이라고 해서 마르톤성게입니다. 자, 이 우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이것저것 우니 맛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즐거 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핫승 요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치, 토로회, 그리고 여기에 복숭아로 만든 시라에라고 해서 투부 소스 같은 거 올라간 거, 그리고 가르메기 조개, 문어, 그리고 게장, 하모, 튀김, 템프라, 송이버섯 구운 거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핫승 요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따뜻한 튀김 요리나 그런 거부터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지kon이 시켰는데 얼마 안 남아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일단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아라마사 넘버 6도 부탁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다이의 야키무시라고 하는데요, 말간국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복인데요. 왼쪽에는 전복 내장 소스. 전복 자체는 아주 큰 전복인데 이거를 버터로 구워주셨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전복도 두껍고 내장 소스 찍어 먹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크 오마치도 시켰었어요. 일본에서는 사케는 한국에서 시키는 것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는 냄비열인데요. 7월달에 갔을 때 굉장히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를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그거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좀 무서울 것 같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거는 슬픈 일인 것 같고, 특히 이 가게에서는 이 요리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육수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자라 자체도 참 스르스르 들어가는 그런 냄비 요리입니다. 자, 다음에는 식사 준비가 돼가려고 하면서 먼저 장국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횟감으로 먹었던 이세비의 머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시 카이세에서도 참 맛있게 끓여주시니까 물론 여기서도 맛있게 마셨었습니다. 자, 계속 스르스르 들어가니까 고기류도 시켰었습니다. 자, 이렇게 솥밥라고 부르나요? 위에 따로 구워주신 장어를 올려주셨습니다. 위에는 잎은 이거 산초잎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만한 좀 조그만한 산초잎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장어 소스가 좀 달콤한 거 하고 밥이랑 이 상태로 먹는 것은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 행복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디저트입니다. 왼쪽에는 샤인마스켓 제리 같은 거랑 섞여서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모나카피인데요. 안에는 스르찌개미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 먹었던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재료 찾았다가 한번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바카락 글라스에다가 스트레이트로 야마자키 12인용을 추가로 시켰었습니다. 야마자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변을 보시면 무조건 일단은 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주TV의 고주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도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쿄 미슐란 2스타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크당라고 해서 기가시긴자에서 걸어서 12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데, 저녁에는 8시 40분 시작 타임가 있어가지고 맞춰서 방문했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나카지마 고타로상라고 해서 2010년 그때 제가 도쿄 미슐란 3스타 간다상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때 대선배님이십니다. 거의 3년 만에 방문했던 것 같대요. 자, 메뉴판 구경하겠습니다. 가격 보시면 사케가 싸죠. 그래서 일본 가시면 웬만하면 사케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날은 오랜만에 방문했으니까 조금 비싼 샴페인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유리네라고 한 백카프루라고 하나? 그런 야채하고요. 오른쪽에는 시라우오, 시마네 신주쿠의 시라우오라고 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방문했을 때도 그러는데 처음에 보통 음식을 시작할 때는 샘맥주나 아니면 샴페인부터 시작할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주나 샴페인 위에서 튀김 요리부터 시작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를 다시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전복찜 요리가 올라갔는데 밑에는 밥이에요. 여기가 초밥집이 아니기 때문에 초밥집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데 일단 접시가 아주 따뜻하게 나와서 기분 좋았고, 밑에는 내장하고 섞여서 축처럼 되어 있는 느낌으로 따뜻한 상태로 먹었었습니다. 자, 다음의 요리입니다. 그래도 우니가 보이고요. 제 눈으로선 뭔가 새우인가 그래서 시로에비라는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마츠바가니라고 한 대게입니다.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니도 괜찮고 게살도 회 상태로 나왔었으니까 우니와 게살에 회로 먹는 그런 단맛이 느낄 수 있었던. 자, 앞에서는 포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쪽에는 안키모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호일로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는 스시집에 가면 설탕 하고 간장으로 절여요.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옛날에 스시집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시라코라고 해서 포고의 이리, 그리고 이거는 껍질 부분이 삶아서, 그리고 이쪽에는 회입니다. 껍질이랑 폰즈 소스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 폰즈 안에도 첫 번째 껍질 이렇게 좀 삶아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진한 맛이면서 산미도 제대로 되어 있는 이산적인 폰즈 소스가 나와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포고의 이리 부분은 구워 먹을 경우가 제일 많죠. 생으로 먹을 경우가 거의 없는데 셰프님께서 어느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회도 한두 피스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입에서 살살 넣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키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먹는 거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물론 저는 스기타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안키모도 기름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키모 먹을 때 표정이 제일 좋았네요. 이날은 첫 번째 샴페인만 여기서 시켰고요. 나머지 2병 가져갔었는데 코르케이지 내서 마셨었습니다. 이것이 아라마사의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맛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오왕인데요. 앞에는 돈코시타케라고 한 오이타형에서 만든 건조 표고버섯인데 그거를 다시 부드럽게 한 거고요. 가운데는 쑥과라는 야채, 그리고 위에는 유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동그란 완자 같은 것은 랭콘만주라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냄비 같은 거를 볶아요. 익히면서 동그랗게 모양새를 잡았던 겁니다. 떡처럼 되는데 맛있게 먹었었고요. 무엇보다 이 표고버섯가 대박이었어. 진짜 한번 건조를 시킨 게 향이 더 살아나잖아요. 먹으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이 스프 자체는 갓소다시 가다란 육수로 뽑았는데 역시 간다상 라인 분들은 가드를 많이 약하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쓰는 스이모노라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키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을 맛을 보시라고 주셨고요. 먹어보니까 스시코지 김 이상이 맛있었다 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김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자, 앞에서 마키를 해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참치가 많이 들어갔네요. 핸드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마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에 보셨습니까? 2번 살짝만 잘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2번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세심한 건데 저는 감동을 했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잘 못 씹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것도 감동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가져간 와인이었는데요. 이거는 주브레 샴베르텐 아르노 모르테라는 생산자 와인입니다. 이것도 물건유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물건유보다는 무거운 가베르네 소비뇽 쪽에 좀 더 입에 맞는 것 같고요. 가볍게 마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고의 시라코 1위 부분을 이렇게 스프로 구워주셨습니다. 시라코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도 좋았지만 따뜻한 사케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했었네요. 자, 다음에는 포고의 가라아게. 이날에 보니까
요거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뼈가 붙어있는 부분인데 카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뼈가 있는 주변에는 거기에 맛이 더 맛있는 것 같대요. 먹기는 힘들었겠지만 셰프님은 나중에 물수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냄비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로 만든 만자 같은 것도 하고 이거는 찌 전분을 붙여서 샤브샤브처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메인 코스는 오리고기로 냄비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수 자체가 한국 분들이 생각했을 땐 간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 간장과 살짝 단맛이 나는 그런 스프였고요. 안주가 모자란 것 같다고 해서 혹시 대바사키 치킨을 드시겠냐고, 이거는 평소에 하는 메뉴는 아닌데 자기가 잘하니까 드실 거라면 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표를 팔아서 권해주셨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튀겨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아까 냄비에 나왔었던 육수 남아있는 걸로 얇은 소면 같은 거를 장국 대신에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솥밥입니다. 마츠바가니라고 한 4개 가지고 회로 먹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솥밥으로 주시네요. 다시 봐도 먹고 싶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비벼주시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쌀을만 비벼주시고 내장 부분은 마지막에 뿌려주셨으면 그거를 터서 먹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거 자체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리집에서 밥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느끼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시라타마라고 해서 떡처럼 생긴 동그란 거, 그리고 이쪽에는 검은색 콩 따뜻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산본 라는 일본에 있는 솔탄 이름인데요. 그거로 캐러멜처럼 뉘앙스를 남기면서 아이스크림 만들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프님께서 인사를 해주시면서 설명도 해주시면서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첫 번째 요리입니다. 우구이스마메라는 것은 완도콩입니다. 완도콩을 이제 삶아서 이걸 스리나가시라고 해서 믹사기 같은 걸로 갈아서 하는 스타일을 스리나가시라고 해요. 오히려 좀 뜨겁게 나왔었습니다. 소금으로만 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이스 자체는 생선의 표로 육수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핫슨을 바로 주시려고 하는데요. 불을 끄고 연출하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좀 예쁜 분위기네요. 위부터 설명드리면 아사리라고 해서 바지락, 대파를 삶아서 초텐장 소스하고 무친 그런 요리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순째, 식초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마미 도프, 땅콩을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두부처럼 만든 거 입니다. 위에는 하나호지소라고 해서 시소의 꽃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만든 신조라고 하는데 계란 구이 같은 거, 그리고 문어 야라간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절인 거, 그리고 이거는 오리고기인데요. 안에 후추가 들어가다고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준사이 순채라고 하죠. 누타 같은 경우도 초된장 소스 같은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바지락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마미 도프가 나왔길래 혹시 오키나와 출신이세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오키나와 출신ですか? 아, そういうこと誰がですか? 옆에서 여기 셰프님들이 한국 사람이 중에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이유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포기하라 그런 소리 했었어요. 기본에 잘 따라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먹었었습니다. 아, 달콤해서 맛있네. 자, 앞에서 하모, 게장어를 호네길이라고 해서 자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일식 갈색집에서는 먹기 쉽게 준비하는 요리 방법입니다. 호나이프 치즈, 치즈하고 조합이 좋아서 단팽이 안주인가 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앞에서는 아까 자랐었던 게장어에 거치를 껴내요. 구우실 것 같아요. 스나프엔도라는 콩 식감과 우니, 그리고 시로에비의 단맛이 입에 슬슬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의 요리입니다. 이거는 사사가레이 이무시라고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요리였어요. 음악. 자, 그리고 스이모노 말건구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먹으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히지하타를 썼다고 하면 회로 먹고 싶었었는데 스이모노에 들어가는 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도 불향이 느끼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오츠쿠리라고 해서 사시미를 말하는 건데요. 게짱, 하모입니다. 캐비아, 그리고 스다치, 와사비, 하나호 올라갔습니다. 음악. 이거를 쇼코슈라고 해서 중국 스르 안에서 즈케처럼 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튀겼는데 튀김 느낌은 거의 안 느꼈고요. 무늬오징어가 잘 숙성된 느낌이랄까요? 그거하고 쇼코슈라는 중국 스르하고 조합이 괜찮고 이런 방법이 더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기름으로 튀겼다는 거를 모를 것 같아.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튀김 요리를 잘 준비하십니다. 오웬 셰프하고도 했던 말은 한국에 있는 대합으로 튀겼을 때 왜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런 소리를 사실은 뒤에서 했었습니다. 야키바라고 해서 구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어 굽고 계십니다. 가운데 있는 뼈를 빼는 걸 하고 계셨어요. 야채에 식초 소스 같은 거를 찍어서 먹습니다. 그 쓴맛과 은어의 내장 쪽에 있는 쓴맛이 잘 어울려서 사케 안주로서는 짱이죠. 자, 자라입니다. 자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많이 안 먹는 식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막상 먹어보면 부드러운 닭고기 같기도 하고 그런 식감이에요. 어떤 부분은 뻑뻑하지는 않지만 식감이 있는 느낌이고요. 어떤 부분은 기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부위가 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앞에서 숯불로 살짝씩 모나카의 피를 구워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바삭바삭하게 해주시나봐요. 이것도 배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는 보아그라 페이스트 같은 거, 그리고 망고, 패션프루트. 자, 앞에서 소고기를 구워 계십니다. 숯불로만 하지 않고 판 같은 거에 올라갔었잖아요. 숯불로 했을 때 껍데 부분을 바삭바삭하게 굽기가 힘든데 숯불 향을 배우는 느낌이 있으면서 겉에는 바삭바삭한 장점을 가지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후추로 만든 페이스트 같은 건데 이거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먹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조합이 좋아서 놀았었던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뼈나 머리 부분은 튀겨주셨었습니다. 고사리나 야채들이 굉장히 맛있게 느꼈었고요. 이 접시 하나가 거의 이날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은은한 맛과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르세라는 템프라 집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거기서 배우신 것들이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미즈나스라고 한 가지 앞에 있었고요. 나카다시라고 해서 좀 빨간 된장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거는 카키야게로 만든 솥밥 같은 거 준비해 주셨습니다. 카키야게가 올라간 소바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는 부르긴 했지만 하나하나가 정확히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네요. 마지막에 면식사가 나오는 것은 한국적인 감성이 있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전에 솥밥 같은 거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입속에 물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네요. 유와리 소바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만든다고 하셨었습니다. 자, 레몬 샤벳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화과자가 나왔습니다. 자, 말자도 나오네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워낙 기타가와사는 옛날 한번 인사도 했었고요. 토모키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몇 번 얼굴 보면서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는 요리는 하나도 없었고요.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요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게 먹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했던 요리들이나 조합이나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워낙 이제 웨인 셰프가 하려고 한 요리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리미리 이해하셔서 다녀오시면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